전지적 기자 시점 승리의 재구성. 네, 첫 경기는요. 지난 12월 3일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 이지스와 수원 KT 소닉붐의 KBL 2라운드 경기입니다. 우선 만약에 누가 저한테 경기 전에 이 경기를 예측하라고 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저득점 경기가 될 거라고 장담을 했을 겁니다. 왜? 이 두 팀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80점에 못 미칩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의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팀들이죠. 그래서 당당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득점 경기가 될 거라고. 네, 근데 결과는 109대 88. 양팀 합계 거의 200점 나왔습니다. 누가 제 얘기 듣고 토토했으면 절 죽였을지도 모르는 결과인데요. 이날 경기를 앞두고 전창진 KCC 감독은 공격과 체력 관리, 식스맨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전창진 감독이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득점이 적고 특히 2점 슛 야투율이 떨어져서 안정적인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라거나와 론데 홀리스 제퍼슨의 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늘 언급합니다. 가용 인원이 적다는 점이 식스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전들에 대한 의존이 높고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4쿼터 승부처에서 체력적인 약점이 드러난다고 하죠.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선수 교체를 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 탓도 많이 했어요, 전창진 감독이. 전창진 감독이 주전들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2쿼터에 백업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최대한 주전들의 체력을 세이브하고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기에서 2쿼터에 무너지면서 경기 내내 후반에 따라가다가 힘만 빼고 그렇게 패하는 경기가 나오다 보니 과감한 교체에 더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백업 선수들이 들어가는 2쿼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토로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전창진 감독은 이날도 5대5 농구는 괜찮은데 주전 한두 명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서동철 KT 감독은 전창진 감독보다는 그래도 부담이 덜한 모습이었습니다.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전에 3연승을 거뒀고 1라운드에 워낙 부진했었는데 좀 그 부분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죠. 조금씩 활로를 찾고 있는 KT였다라고 볼 수 있었으니까요. 서동철 감독은 평균 득점 9위에 머물러 있는 공격력에 대해서는 나아지고 있다면서 그다지 큰 우려를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강조한 건 수비였죠. 수비에서 투지가 부족하다며 경기 초반에 악착 같은 수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사전 인터뷰에서는 특히 투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경기, 초반부터 상당한 공격전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수비에 있는 팀들이 맞나 싶을 만큼 득점이 이어졌어요. KT는 정성우가 3점슛 2개 포함해서 8점을 1쿼터에 득점했고요. 이재희, 야노시케, 하윤기 등이 득점에 가세합니다. KCC는 허웅이 초반 득점을 이끌었습니다. 1쿼터에 13점 넣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8점이 자유투입니다. KCC는 이날 1쿼터에 허웅과 정창영이 무려 15개의 자유투를 삥 뜯는 데 성공합니다. 서동철 감독이 초반부터 나와야 한다고 했던 수비에서의 투지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사실 서동철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1쿼터에 15개의 자유투를 허용했고 이 중에 KCC는 11개를 성공했습니다. 1쿼터 26대 23 KCC의 리드. 꽤 준수한 다득점 경기의 흐름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2쿼터 양 팀의 득점이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KCC는 2쿼터에 처음 투입된 김지환과 제퍼슨이 20점을 합작합니다. 벤치 멤버가 대거 투입된 상황에서도 공격이 불을 뿜었습니다. 대체 인원이 없다면서 전창진 감독이 특히 곤욕스러워했던 이승현은 1쿼터 8분 48초에 이어 2쿼터도 10분을 다 뛰었습니다. 허웅, 정창영, 라거나 등 주력 선수들 대부분이 10분 기준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는데 혼자만 노예 타임을 진행했죠. 아무튼 2쿼터 벤치 멤버들이 지칠 줄 모르는 득점포를 이어간 KCC는 무려 57점을 득점합니다. KT도 아노시케와 양홍석의 활약 속에 무려 47점을 넣었는데 그러고도 10점을 뒤진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1쿼터가 끝났을 때 양팀 득점,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전반 끝나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균이란 게 있는데 슛이 너무 잘 들어간다 싶었죠. 전반이 끝났을 때 양팀 필드골 성공률은 KCC 69%, KT 51%였습니다. 이게 3점슛 포함이에요.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았다 싶었죠. 근데 그렇게 시작한 3쿼터. KCC가 먼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승현이 파울 2개를 추가하며 3쿼터 종료 6분 14초를 남긴 시점에 네 번째 파울을 범합니다. 63대 55, 8점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 대체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승현을 빼야 하는 KCC에게는 확실한 위기입니다. 남들 다 시간 관리받을 때 혼자 뺑이 치던 이승현은 결국 원치 않은 강제 휴식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이때가 이날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윤기, 양홍석 등을 활용하면서 이승현이 나간 자리에서 KT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8점 차, 남은 시간이 경기 종료까지 한 16분 남았다고 가정한다면은 충분히 KT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죠. KCC는 서정현을 투입했는데요. 비시즌에 좀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KCC의 부담이 상당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정현이 투입 1분 만에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하며 오히려 점수차를 11점 차로 만듭니다. KT는 하윤기가 파울을 범하면서 세 번째 파울을 이제 범했는데 하윤기를 교체 아웃합니다. 이승현이 없는 시간이 KCC에게 위기가 될 거라고 봤지만 KCC는 이걸 버텨냈습니다. KT가 한의원의 3점 슛과 양홍석, 정성우의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KCC는 라거나와 정창용의 맞불을 놓았고 허웅의 3점 슛에 이어 쿼터 마지막 공격을 라거나가 성공하며 82대 70, 12점의 리드를 갖고 3쿼터를 마쳤습니다. 안쪽에서 흔들림이 나타나고 점수차가 좁혀졌으면 이승현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겠지만 KCC는 이승현이 없는 시간을 잘 버텨내면서 리드폭을 넓혔고 점수차의 여유 덕분에 이승현 없이 4쿼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8대 78이던 종료 6분 50초 전 드디어 이승현을 투입합니다. 여기서 게임을 끝내겠다는 거죠. KT는 정성우, 안호시케, 양홍석이 3점 슛을 터뜨리며 다시 추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좁혀져요. 이러다 말 줄 알았던 KCC의 득점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김지환, 라거나의 골밑 득점으로 10점 전후에 리그가 좁혀지지 않았고요. 김지환은 공격 제한 시간에 쫓겨서 던진 터프샷까지 집어넣어버립니다. 득점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점수차가 좁혀지지 않는 건 따라가는 팀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정창용에 이어 허웅의 3점슛이 성공했고 정성우가 시도한 3점슛이 빗나가면서 10점을 기준으로 하던 점수차의 규정이 KCC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바로 이어진 속공에서 허웅의 패스를 라거나가 성공하면서 15점 차가 됐죠. KT가 작전 타임으로 KCC의 상승세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전 타임 이후 KT의 공격은 실패했고 이어진 반격에서 KCC는요 완벽한 3점 기회를 2번이나 연달아 놓쳤는데 공격 리바운드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라거나가 득점을 하면서 98대 81을 만듭니다. 네, 승부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화려한 융단 폭격을 이어간 KCC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KCC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된 경기입니다. 전창진 감독의 고민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전창진 감독을 괴롭혔던 여러 문제점들이 다 증발했거든요.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걱정했던 2점 순위 야투율, 이날 KCC 72%였습니다. 심지어 3점 슛도 69%였죠. 고민이었던 2쿼터 31점 득점하면서 리드폭을 10점으로 늘렸습니다. 외국 선수의 부진, 라거나는 20점 10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요. 제퍼슨은 13분 46초를 뛰면서 12점 3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제퍼슨의 이날 2점 순위 야투율 63%였습니다. 정말 잘했죠? 근데 이 제퍼슨의 63%가 이 경기 KCC 선수 중 가장 낮은 필드골 성공률이었습니다. 정말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경기였던 얘기죠. 식스맨 부진, 제퍼슨 12점 외에 김지환도 13점 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KCC 벤치 멤버들의 득점은 37점이었고요. 리바운드, 어시스트에서도 KT에 앞섰습니다. 출전 시간의 안배도 문제없었죠. 허웅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3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허웅도 9초만 일찍 나갔으면 30분 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파울 트러블로 강제 휴식한 덕분에 이승현도 27분 39초만 뛰었어요. 체력 문제가 없었던 KCC는요. 4쿼터에도 KT를 27대 18로 앞섰습니다. 그동안 전창진 감독을 괴롭혔던 체력 저하로 인한 4쿼터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허웅이 3점슛 4개 포함해서 26.5 어시스트, 이승현은 14.5 리바운드, 외국 선수 둘이 32점 13 리바운드 5 어시스트 합작했고요. 정창용도 12점 4 어시스트를 더했습니다. KCC에게는 나무랄 데 없는 경기였습니다. 전창진 감독도 경기 후에 흡족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선수들 모두를 칭찬했습니다. 2쿼터에 투입된 선수들도 좋았고 주전들 모두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부담없이 자기 플레이를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기록 자체는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전준범이 13분 30초를 뛰면서 로테이션에 여유를 더 준 것도 힘이 됐다는 평입니다. 한편 88점을 넣고도 패한 KT 서동철 감독은 공수 모두에서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했던 수비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더 지적을 했어요. 수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들이 부족했다면서 초반부터 허웅에게 너무 많은 실점을 했다.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1쿼터 15개의 자유투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요. 파울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의 요령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수훈 선수 인터뷰에는 허웅과 이승현이 들어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경기였다고 입을 모았죠.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에 대한 이유로 하루 전 가졌던 팀 미팅을 언급했습니다. 허웅 선수가 직접 전창진 감독에게 건의를 해서 이 미팅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감독, 코치는 물론이고 외국 선수들까지 선수단 전체가 라카에 모여서 경기 하루 전날 거의 1시간 정도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팅을 통해 서로 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또 차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선수들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는 물론이고요.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에게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선수들이 감독에게 바라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허웅과 이승현 두 선수 모두 KCC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이날의 결과가 한 경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